왼쪽 옆사진 되게 이상해. 원래는 여기 있는 인공관절의 모양이 원래 여기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인공관절이 이렇게 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이게 꽉 맞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뼈가 녹은 건가? 아래에 있는 뼈가 녹은 건가? 뭔가 이상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녹은 거야. 이게 막 덜렁덜렁 하면서 뼈 자체를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좀 짜부라드는 식으로 해서 이제 녹아버린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안 됐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 케이스로 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감염에 대해서는 꽤 여러 번 좀 했었는데 일반적인 인공관절 케이스도 뭐 종종 올리긴 했죠. 오늘은 감염 케이스는 아니고 루즈닝이라고 하죠. 루즈닝이라는 건 뭐냐면 해리라고 하는데, 해리라는 말도 좀 이렇게 아마 한자 말일 거라 좀 쉽게 말하면 인공관절이 뼈에서 노는 거예요. 덜렁덜렁덜렁. 인공관절을 우리가 이제 뼈에다 부착을 할 때, 무릎 인공관절은 뼈 시멘트를 사용해요. 뼈를 인공관절에 맞게 이렇게 뼈를 깎아내고 그 인공관절을 뼈에다 씌우는데, 딱 단단하게 붙어야 되니까 뼈에다 쓰는 특수한 시멘트를 써서 이게 딱 접착을 하는 식으로 인공관절 고정을 하는데, 그게 이 시멘트에 접착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게 노는 거예요. 이게 뼈하고 인공관절하고 딱 붙어있으니까 이게 놀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뼈가 깨지든지 아니면 뼈가 녹으면서 점점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변형이 생겨.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흡수가 되고 인공관절이 놀기 시작하면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디딜 때도 아파, 구부릴 때도 아파, 자꾸 아파. 이게 물론 이제 그 대퇴 쪽 뼈에서 생길 수도 있고 경골 쪽 뼈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헬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대퇴뼈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퇴뼈는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구부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눌려요. 이 경골뼈 같은 경우에는 서 있거나 구부리거나 이 눌리는 면은 항상 수직 방향이야. 근데 대퇴뼈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닿는 데와 구부릴 때 닿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방향으로 눌리는 놈과 이 방향으로 눌렸다, 이 방향으로 눌렸다, 막 그런 놈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경골은 그렇게 해리가 쉽게 안 되고 대퇴뼈가 대부분 해리가 되는데, 이제 오늘의 케이스도 이제 똑같아요. 오늘의 케이스도 대퇴뼈에서 해리가 일어나 인공관절이 덜렁덜렁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의 그 주인공은 72세 어머님이고, 수술한 지 한 3년? 4년? 그 정도 되셨대요. 처음엔 잘 걸었어. 좋았어. 근데 점점 2년, 3년 되니까 점점 아파져가지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 이제 걸을 때 자꾸 아프고 절개되고 지팡이 짚을 수밖에 없고, 병원들 여러 군데 갔는데 이거 재수술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자기네는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엑스레이 딱 봤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오른쪽도 안 좋죠. 이거 인공관절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인공관절 나중에 했는데,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데가 좀 있어요. 어느 게 이상하냐, 여기가 뭔가 비어 보여. 물론 이제 정면 사진에서는 뭐 그래도 뭐 그냥, 근데 이게 아마 인공관절이 녹으면서 이렇게 위로 쳐 올라간 거예요. 옆 사진 요럴 때는 좀 잘 봐야 되는데, 오른쪽 옆 사진 뭐 관절염이니까 이건 그렇고요. 왼쪽 옆 사진 되게 이상해. 원래는 여기 있는 인공관절의 모양이 원래 여기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인공관절이 이렇게 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이게 꽉 맞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뼈가 녹은 건가, 아래에 있는 뼈가 녹은 건가, 뭔가 이상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녹은 거예요. 이게 막 덜렁덜렁 하면서 뼈 자체를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좀 짜부라드는 식으로 해서 이제 녹아버린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안 됐었겠죠. 경골 쪽에는 뭐 아직은 이렇게 여전히 괜찮아요. 슬개골 쪽도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정렬을 보는데, 다리가 뭐 그렇게 똑바르게 인공관절 했던 건 아니야. 완전하게 이 센터로 오지 못했고 약간 내측으로 좀 치우쳐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경골 쪽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경골 쪽에 있는 연골이 좀 안 좋아져서 내측의 연골이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정렬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퇴뼈 쪽에 인공관절 이렇게 노는 그런 건 아니에요. CT 찍어보면 상당히 여기가 좀 많이 좀 비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뭐 한 1.5cm, 2cm 가까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가 녹아서 그런 건지, 위쪽 뼈를 보면 약간 좀 아래서 위로 쳐받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저거 빼낸 다음에 원래 뼈에 맞는 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인공관절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인공관절 뺀 건데 보면은 여기가 깨끗해요. 원래 이렇게 뼈 시멘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도 좀 깨끗하게 떨어져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깨끗해. 이건 뭐냐, 인공관절하고 시멘트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게 바인딩이 없어. 그냥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일부만 잠깐 여기가 좀 붙어 있던 거고,
나머지 여기 뼈 시멘트는 어디 갔냐?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뼈 쪽에 다 붙어 있어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상태. 속 안에 뼈도 이미 좀 다 녹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저 녹은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위쪽하고 아래쪽에 스템이라고 하는 길고 두꺼운 기둥을 세우고 인공관절을 집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정도로 뼈가 녹고 약해지면 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용 인공관절,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기둥이 안 달린 인공관절은 다시 흔들리거나 주저앉아. 길게 이렇게 그 스템이라고 하는 쇠 봉을 넣은 인공관절은 길게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바닥에 그냥 얇게 콘크리트만 쌓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아주 큰 그런 철봉을 집안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흙이 아니라 암벽에 있는 데까지 박아놓고 그 위에다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뼈 자체가 약하면 스템이라는 긴 봉을 달고 그 인공관절을 넣어야 이게 흔들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녹아서 위로 쭉 올라갔으니까 그 녹은 만큼의 뼈를 계산해서 인공관절 뒤에다가 그 길이만큼 대체제를 더 채워서 이제 넣어줘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 위아래로 이제 긴 이제 스템이 좀 달려 있고요. 옆 사진에서 보면 이제 뭐 잘 맞아요. 아까는 이제 앞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비었는데 지금 어때요? 거의 이게 맞게 좀 돼 있죠. 이거 자체가 인공관절이 지금 괜찮게 좀 잘 들어가 있다. 원래 위치대로 잘 맞춰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안 좋았으니까 인공관절을 해야죠. 여기가 좀 다 연골이 좀 닳아가지고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쪽은 재수술, 이쪽은 처음 수술. 잘 들어가 있고 옆 사진 좋고요. 정렬도 아주 좋아요. 수술 전보다 완전 똑바라진 정렬. 그래서 이 어머님은 수술하고 나서 뭐 재수술 하더라도 뭐 이틀이면 바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고 이제 디키 시작할 수 있고요. 이 어머님은 왼쪽을 인공관절 재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반대쪽을 인공관절하고, 그리고 나서 첫 수술하고 나서 3주 반 만에 태어나셨네. 3주 반 만에 걸어서 이제 집에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 그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저 인공관절 재수술이 이제 대략 시간은 한 1시간 40분? 그 정도 걸려요. 저게 생각보다 경험 있는 사람한테는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좀 오래 할 수 있어. 수술을 가급적이면 이제 빠른 시간에 끝내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이유가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감염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인공관절 수술하면 감염률 1% 이상 보는데, 그래도 우리 올바른 서울병원 감염률은 거의 빵프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감염 인공관절 하고서는 감염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조직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클린룸이라고 하더라도 술장 다 클린룸 시설 돼 있어요. 저희도 헤파 필터 달린 대학병원 이상의 클린룸인데 100% 이게 클린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균이 없는 건 아니야.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균이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다 보면 출혈도 생기고, 그 부위에 이제 우리가 무형등이라고 하죠. 무형등으로 이제 투사하면 이제 거기서 열도 조금씩 생기고 하면 감염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를 아무리 쓰더라도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수술을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감염 그 방지에 가장 중요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빨리 수술하면 어때요? 통증이 좀 덜하죠. 오래 열어놓고 주물럭대고 뭐 정상 조직도 많이 건드리고 꼼꼼하게 이제 한다고 막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좋은 수술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당 시간 안에 정상 조직은 최대한 안 건드리고 비정상 조직만 확실하게 목표한 대로 해주면 우리 몸에 어떤 회복력이 있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거니까. 기계는 뭐 그렇지 않죠. 뭐 기계 감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해놓고 뭐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의 회복력이 자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할 거는 확실하게 하고, 굳이 무시해도 될 거는 그냥 빨리 지나치고 하는 게 감염률이라든지 재발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에 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인공관절 재수술 사실 어렵죠. 어렵고 쉬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여튼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 잘 찾아서 가시면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재수술 필요하시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치료하시면 결과 좋습니다. 요새 재수술, 인공관절 재수술 첫 번째랑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결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찾아서 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